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아침 9시 반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어쨌든 상승 마감했죠. S&P가 조금 강보합 정도고 나스닥이 좀 0.28% 정도니까 상승 마감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주식시장보다 금리 쪽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채권 금리 쪽이 좀 어젯밤에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그 상승하던 금리에 일단 잠깐 일시정지는 걸린 상태고요.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내려온 상태고. 아무튼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웨이브 관련해서 그죠?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뭐 이런 것들 뭐 상승 종목수 당연히 더 많았겠죠. 한 70% 종목 5,300개가 상승하고 2,000개 종목이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뭔가 해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지만 테슬라 어젯밤에 올랐으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어젯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중에 자빠졌다 다시 올라온 게 좀 더 그러니까 장중에 반등을 했다는 게 더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중에 빠졌다가 반등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은 뭐 S&P 그죠? S&P 이거래일제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인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붕괴되거나 뭐 해야지 되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몇 거래일째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몇 거래일째 지지력을 누적시키고 몇 거래일째 지지력을 누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뭘 붕괴시키거나 뭘 돌파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애매해요. 좀 마감이 애매하기 때문에 얘도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어젯밤 재밌었던 건 이제 아무튼 10년물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좀 이제 흐름이 보면 좀 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위안화, 원화가 단기 저항권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걔네가 단기 저항을 만듦과 동시에 이 10년물 채권 금리도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단기 저항권인지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가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금리 상승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방향이 지금 같은 겁니다. 얘네들의 방향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차트상의 방향이 같은 거죠. 달러가 단기 바닥 만들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가 어딘가에서 단기 저점 만들고 나서 어젯밤 밀리는 모습 나왔고 위안화도 이 그림이고 원화도 이 그림이고 10년물 채권 금리도 이 그림이고 어쨌든 지금 이 친구들이 환율하고 채권 쪽이 지금 움직임이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뭐 통화 예를 들어서 달러의 강세 그리고 위안화의 약세, 원화의 약세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10년물 그 국채 금리도 아무래도 계속 좀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좀 변동성이 컸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 1.18까지 올랐다가 뭐 1.12까지 좀 밀렸습니다. 지금은 1.2가 깨졌죠. 네, 지금 1.12가 깨져가지고 1.11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금리 상승이 별로 시장에 안 좋다는 거죠. 걔네가 지금 이제 커플링 돼서 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고 있고 변동성 지수도 어젯밤에 좀 감소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2는 지지하고 있고 불쌍한 UVXY만 또 10일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아무튼 주의하자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고요. 뭐 확실하게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UVXY도 빅스도 계속 옆으로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아무튼 UVXY는 ETF니까 이거 매일매일 추종하다 보니까 조금씩 가격이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11달러가 지금은 이제 저항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기준을 좀 다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직까지 빅스는 살아있다. UVXY는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젯밤 뭐 뉴스 나온 것들 보면은 뭐 대부분 요즘에 하여튼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하고 미국 국채 금리하고 뭐 이런 쪽의 이야기가 어쨌든 좀 시장에 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누구였나? 이게 아마 어제 나온 뉴스인가 싶은데 뭐 인플레가 예상보다 빨리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일부 연은 총재는 뭐 인플레이션이 뭐 향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2% 물가 도달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어, 뭔가 지금 이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매일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아직까지 좀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돈의 어떤 뭔가 이 금융시장에 지금 큰 돈들이 포지션을 조금씩 바꾸는 듯한 모습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뭐 환율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요. 환율이라든가 뭐 금리 쪽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죠. 뭐 다른 뉴스는 특별히 보이는 거 없고 아무튼 그래서 저기 넘어가 보자면요. 그쵸. 아무튼 원자재 쪽도 체크를 해보자면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구리값 같은 것도 보시면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상승폭을 이제 다 반납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추세가 꺾였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중의 조정인데 예를 들면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이 추세선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굴인데 그래야지 뭐가 어떻게 되겠다 그죠? 아무튼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버벅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유가는 올라가고 있네요. 유가는 한 번 더 버블을 봐야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아니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래 그런 특징들이 있죠. 2007년 같은데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그때도 기름값이 마지막까지 주식시장 자빠졌는데도 기름값은 더 오르다가 그러고 나서 자빠졌죠. 그랬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아무튼 뭐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구리는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재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요한 건 지금 뭘 하기는 좀 애매한 타이밍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한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 기준은 요거죠. 최소 풋옵션이 어떤 단기 바닥 정도를 만들어내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은 가장 상승에 취약한 상품이 뭐예요? 풋옵션이잖아요. 풋옵션은 지수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죽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드디어 몇 달 만에 단기 저점을 만들어내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가능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풋옵션 가격 차월물 기준으로 해서 뭐 1월 5일 날 가격을 회복시켜 주면은 충분히 뭐 인버스 매수 가능하다. 더해서 뭐 417 정도는 붕괴시켜 주면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 아침 9시 38분이니까 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그 시장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워낙 제멋대로 오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여기서 곧바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좀 어떤 뭐 예측 같은 거는 좀 가볍게 하시고 숫자만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감과 뭐 지나친 낙관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어디가 붕괴되면 들어갈 거야.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뭐 하여튼 난 어디 붕괴되면 들어갈 거야 라든가 아니면 뭐 나는 어디가 뭐 위쪽으로 뭐 돌파 안착되면 들어갈 거야 라든가 본인만의 기준 세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이렇게 뭐 하락 마감하거나 이렇게 비리비리한 모습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리비리한 모습 보인다면은 뭐 얘도 미국장하고 비슷하게 몇 거래일 동안 어디 넘지 못했네 아니면 몇 거래일 동안 어디가 지지됐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뭘 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 잘 보고 있습니다. 풋옵션이 여기 1월 5일날 만들어놨던 종가를 1월 5일날 종가를 회복하는지 여부를 계속 잘 보고 있어요. 회복한다면 제법 좀 급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어젯밤에 그 뭐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샀다라는 게 좀 이제 어젯밤 영상에서 뜨거운 화두였는데 모릅니다. 그죠? 개인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세상 요지경이니까 워낙 액수들이 크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뭐 외국인들이 콜옵션 많이 샀으니까 반드시 위쪽으로 한번 쏜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위쪽으로 한번 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개인이 이길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개인이 이긴 사례도 많았고 예를 들면 작년 주식시장은 개인이 이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뭐 개인이 1,300억 매도 쳤으니까 뭐 반드시 뭐 지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좀 애매한 거고. 아무튼 그래서 좀 지금까지는 아무튼 특별히 예, 이제 어떤 박스권 안에 약간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이 이제 좀 나와 있는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좀 이제 지지와 저항 안에 약간 박스권 안에서 좀 갇혀 있는데 이 붕괴되냐 지지되냐 여부를 지금 이제 봐야 될 때지. 여기서 뭐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시장 상황이 더 그죠? 한 번 더 슈팅 나오면 굉장히 많이 갈 거고 만약에 그냥 바로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아무튼 코스닥 시장이 요즘에 좀 많이 소외를 받긴 받나 봐요. 인버스가 계속 보시다시피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저점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하지만 신뢰도는 조금 낮으니까 만약에 어떤 기준을 갖고 이쯤 됐으면은 뭐 매집해 볼 수 있겠다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불가능한 생각은 아닙니다. 4,350원 난 뭐 4,350원이면 매수할 거야.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일 수 있어요. 손절만 짧게 잘 잡고 뭐 잘못했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심지어 오늘 5일선 위로 올라오고 있죠. 물론 이게 종가가 아니니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5일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니까 뭐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던져 놓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뭐 오늘 특별히 뭐 드릴 말씀 없네요, 그죠? 저는 강아지가 조금 어디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얼렁 그 영상 녹화 끄고 얼렁 이제 저기 동물병원 갔다 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오늘 짧게 마치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면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